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코너 브리핑룸입니다. 오늘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오늘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 세계 선수들이 모두 기량을 겨루는 올림픽, 세계인의 동계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준비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곁을 지킨 가족들과 선수를 지도하고 그리고 돌본 관계자분들, 평창 주민분들, 또 강원 도민분들, 무엇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고 함께 뜻을 모아준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이 대회를 통해서 성과가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 이렇게 준비 과정에 많은 이야기가 있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아무런 한 일도 없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핵 포기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언약도 없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한 그 순간부터 우리 정부가 보여준 굴욕적 태도와 모시기 태도, 북한에 절절매이며 끌려다니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내리고 억지로 한반도기를 올리고 우리는 떼어낸 태극기, 그들의 가슴에 당당히 달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배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입니다. 남북 단일팀을 만들겠다면서 열심히 준비한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허울뿐인 평화를 위해서 정작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을 잊고 방치하고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우려들이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북한의 시종일관, 저자세로 끌려다니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여발한 듯이 정상국가인 양 등장하고 호령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오죽하면 평양올림픽, 오죽하면 평창유감이라는 노래가 인구의 회자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북한과의 문제는 북한과의 문제대로 문재인 정부의 날선, 비판을 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그럼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애쓴 선수들과 모든 국민의 여망을 모아서 태극기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겠습니다. 태극기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평창 하늘에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휘날리고 태극기로 우리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태극기로 우리 선수들과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마음껏 염원해 주십시오. 지난주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해온 여러 정책들에 대해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여준 이낙연 총리의 모습은 그 이전 대독 총리, 의전 총리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전 총리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책임 총리가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를 비롯해서 교육 분야, 경제 분야, 원전 모든 분야들에 걸쳐서 있는 짧다면 짧은 이 문재인 정부 동안의 실책을 총리는 인정하지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답변도 내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대정부 질문자로 참여해서 이낙연 총리와 정치,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좀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 여자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시범 경기를 지켜보는 북한 참관인의 가슴에 달린 배지를 가리키며 이 배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눈에 명백히 보이는 김일성, 김정일 배지라는 말을 총리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가 해서 확대된 사진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답을 끝내 하지 못하고 그거 북한 사람들이 가슴에 많이 달고 다니는 배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름을 총리가 어떤 존칭 없이 부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을까요? 북한의 눈치가 보였을까요? 그렇다고 어떤 직함을 붙이자니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의 눈초리가 의식이 되었을까요? 있는 현상을 있는 현상대로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정부의 총리의 모습에서 북한에 대한 굴종의 끝자락을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육해공,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 조치가 뚫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먼저 2월 6일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강원도 동해 묵호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로 인해서 입항이 금지된 북한 선적이 당당히 올림픽이라는 구실로 들어온 것입니다. 애초 육로로 오겠다는 이들이 왜 느닷없이 만경봉호를 고집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5.24 제재 조치가 그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허무하게 뚫려버린 것입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기꺼이 북한의 올림픽 관계자를 최고급 회담을 연다면서 초대하면서 과연 천안함 폭침의 희생자들,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양해라도 구한 바가 있는지, 금강산 관광 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박왕자 씨의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양해라도 구했는지, 현송월의 만연한 웃음 뒤에 가려진 그분들의 가슴 메이고 국가에 배신당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 대표단이라면서 이제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내려온다고 호들갑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하늘길도 제재 조치에서 뚫려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지는 옛날입니다. 육해공 모두에 북한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길을, 모든 제재 조치를 뚫어준 문재인 정부. 그에 덧붙여 이제는 여행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최희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제재 조치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서 그 사람까지도 넘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만이 의미가 있는 대화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모든 대화의 시작과 종결의 의미는 북한의 핵도발 포기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느닷없이 날짜를 바꾸어서 하는 열병식에 대해서도 끝끝내 한마디의 항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북한의 역성을 들어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 하면서 역성을 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 조치에 예외를 가해줄 것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비핵화라는 말은 최초의 고위급 담화에서 우리 측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를 언급했다가 그쪽에 리선권 대표가 발끈 화를 내자 황급하게 주워 담은 뒤 단 한 차례도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이야기했다라는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대조적인 것은 미국의 행보입니다. 오늘 미국의 마이클 펜스 미 부통령은 우리 천안함에 폭침된 천안함을 보기 위해 탈북자들과 함께 평택항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담화를 통해서도 강력한 대북 압박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의 끌려다니기식 대화, 그들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클 펜스 미 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면서 미국에서 고문 끝에 죽어간 원비어의 부모를 초대해서 같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옆자리에서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이 얼마나 가혹한 인권 탄압국인지를 알리고 탈북자들이 그리고 아직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는데 아마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외면한 사람들, 우리 정부가 외면해버린 탈북자 그리고 북한 인권의 문제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부통령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에 무기력하다 못해 일방적으로 북한에 의해 끌려가는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관계자, 집권 여당, 그들에게 논리를 제공하는 외곽 그룹에 이르기까지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면서 1950년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우방들이 피 흘리며 싸웠던 이유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치인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안 논의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 지필 기준에서 자유라는 말을 드러내려는 시도들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목표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데 있어 다수가 동의하는 룰을 따르겠다라는 일종의 방법론입니다. 민주주의 앞에 어떤 것도 붙어도 되는, 그것이 사회민주주의든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든 어떤 것도 붙어도 되는 그런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앞에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자유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북한과 구별짓고 우리의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초입니다. 세계 모두가 실패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사회주의로의 길을 이제사 뒤늦게 5년짜리 문재인 정부가 폭주하듯 대한민국 고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유를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치, 사회적 제도들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자유를 공짜로 여겨서는 그 자유를 빼앗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